거든요. 이렇게 해서 커넥티드가 완료가 되면은 초록색 블루에서 커넥티드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디스커넥티드 맨 처음에 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요 위에 있는 걸 저희가 메뉴라고 불러요. 여기 프로그램에 edit, 파일, edit, view, experiment라고 하는 이 항목을 저희가 메뉴라고 부르는데, 메뉴 항목 중에서 사이토미터 눌러서 커넥트를 눌러서 한 번 더 연결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컴퓨터 껐다 켜고, 그래도 안 되면 장비랑 컴퓨터 껐다 켜면은 웬만하면 다 그냥 연결되기는 해요. 제가 다 USB 방식에서 가끔 그러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커넥팅을 하고 있다가 커넥티드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 지금 보셨던 사이토미터에서 커넥트라고 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스탠바이 상태로 보일 거고요. 커넥팅을 하고 디스커넥티드일 때는 우리가 커넥트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비를 이렇게 키면 총 5개의 윈도우가 확인이 가능하세요. 브라우저, 사이토미터, 어퀘디션 대시보드, 인스펙터, 그리고 이 워크시트라고 하는 총 5개의 윈도우가 보이고요. 이 5개의 윈도우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엑스표를 눌러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얘네들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이 우리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돋보기 모양은 인스펙터고요. 요거는 사이토미터고, 여기 형광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사이토미터고, 얘는 워크시트, 어퀘디션 대시보드. 그래서 각각 여기를 갖다 내면 어떤 아이콘인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닫거나 아니면 잘못하다가 엑스표시 누르셔서 없어지시면은 저 그림 있는 것 중에 아이콘 눌러서 항목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듀얼 모니터잖아요. 가끔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중간에 얹혀서 워크시트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서 눌러서 만들어내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작은 창 내려놓기, 창 미니마이즈하는 거 엑스표시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프로그램이 다 열렸다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 걸쳐 있다라는 걸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려 있으면은 선생님들 이렇게 잡아 뽑으시면은 되세요. 이제 프로그램이랑 장비랑 연결이 다 완료가 돼서 오른쪽 하단에는 초록색 버튼에 커넥티드라고 하는 메시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각각 윈도우에 해당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내용은 브라우저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토미터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세팅 값을 변경을 할 거고요. 여기 어퀘지션 대시보트는 실제로 내 샘플을 여기다가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여줘라, 리코드를 해라, 뭐 이런 명령어를 줄 거고요. 인스펙터는 우리가 누르는 거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 속성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세부 항목들을 저 인스펙터에서 뜰 거고, 저 인스펙터의 내용은 내가 누르는 것마다 다 내용이 변경될 거예요. 그리고 워크시트가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브라우저에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나중에 개인 아이디로 들어오게끔 되면은요, 본인의 것만 보이게끔 되는데, 저희 지금 어드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개가 보이긴 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로 사용을 하시고, 뭐 내 실험실로 들어왔다, 공통 무슨 실험 과제거나 실험실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 폴더를 만들고 싶으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폴더 모양 누르셔서 폴더 만드시면 되고요. 폴더 안에다가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거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익스페리먼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지난번에 와갖고 지난주에 BD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BD 폴더 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익스페리먼트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데이터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익스페리먼트 만드는 것은 이 폴더 모양 옆에 있는 거 보시면 책자 모양 있어요. 이 책자 모양을 누르면 New 익스페리먼트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갑자기 워크시트 공책이 생겼고 인스펙터의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여기 익스페리먼트가 클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익스페리먼트에 해당하는 인스펙터 내용으로 변경된 거예요. 이름을 여기서 변경하고 싶으시면 변경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날짜별로 저장하는 편이라 이렇게 날짜로 변경하고 엔터 치면 익스페리먼트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사이토미터 세팅을 눌러볼게요. 사이토미터 세팅을 눌렀더니 인스펙터의 내용이 또 사이토미터 세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 장비에서는 FSC랑 SSC 그리고 총 이렇게 14가지 형광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총 찍어서 총 16개의 파라미터 값을 지금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 플로우셀이라고 하는 공간까지 딱 올라가서 레이저를 만나면은 총 저렇게 16개의 값에 해당하는 펄스를 다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체크한 항목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한테 보여주게끔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모든 저 해당하는 값의 모든 데이터 값을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스테이닝한 형광에 해당하는 값만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형광은 FITC랑 P랑 펄시피사이오점 이렇게 3가지 형광만 스테이닝한 샘플이기 때문에 그 3가지 형광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저게 그냥 다 놔둔 상태로 찍게끔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 용량이 커질 거고요. 나중에 분석하실 때 내가 스테이닝 한 거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으시면 분명히 다른 것과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항목을 삭제를 하고 필요한 것만 놔둘게요. 클릭하시고 Shift 누르고 맨 마지막 거 클릭하면 이렇게 다 선택되는 거는 일반 컴퓨터랑 동일하세요. 그래서 딜리트 누르고요. FRTC랑 P 그리고 여기 항목은 우리가 펄시피사이 5.1이니까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싱글렛 게이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싱글렛 게이트는 세포 사이즈를 보는 FSC랑 세포 내부가 얼마나 단순한지 복잡한지를 보는 이 SSC 이 두 항목에서 주게끔 될 거라서 H랑 W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 이 값도 같이 표시를 해갖고서는 이따가 그림을 그려서 한 번 더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100%다 싱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올라간 부분을 프로그램 상에서 한 번 더 제거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져 있는 항목 값만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값을 A로 봐도 되고 H로 봐도 되고 어떤 걸로 봐도 되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일단 저희 소프트웨어에서는 디폴트 값으로는 A의 형광값이 다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난 H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H 선택하셔서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놔둘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큐브를 만들어야지 큐브 하나당 샘플 하나씩을 저장을 할 거예요. 큐브를 만들 건데 큐브는 책자 모양에 보면 책자 모양 옆에 보면 주사기 모양이 있어요. 주사기 모양인 얘를 우리가 스페시먼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스페시먼은 큐브들 간에 그룹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페시먼을 만들면 스페시먼 안에는 자동으로 큐브 하나가 생성이 되어져 있어요. 스페시먼을 누르면 이렇게 스페시먼이 만들어졌고요. 스페시먼 앞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에 튜브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것도 누를 수 있게끔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거 튜브 앞에 있는 이거를 저희가 포인터라고 불러요. 포인터라고 부르는데 이 포인터가 지금 회색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서 초록색으로 바꿔줘야지만 이렇게 어케지션 대시보트가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위에 있었던 이 사이토미터에 해당하는 윈도우가 아까는 스테이터스 탭 하나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파라미터, 스레솔드, 레이저, 컴펜세이션에 해당하는 탭으로 여러 가지 탭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이토미터 탭에서 보시면 첫 번째 스테이터스는 우리가 지금 장비가 사이토미터와 커넥티드가 됐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또는 사용하시다가 중간에 에러 메시지 같은 것도 뜨거나 하면 여기 이제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위에 보면은 cannot initialize the fluidics in standby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장비는 우리가 싱글 튜브를 꽂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HTS도 장착이 되어져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버튼을 보면은 여기 위로 했을 때는 싱글 튜브고요. 밑에 이렇게 다시 여러 개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HTS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오늘 HTS 교육은 안 할 거고요. 나중에 날 잡아서 저희 차장님이 오셔서 다시 그 부분은 교육을 하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싱글 튜브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어야지만 싱글 튜브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얘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cannot initialize loader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옆에 이제 파라미터 탭은 아까 사이토미터 세팅에서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항목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도 표시하는 건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파라미터 탭에 보신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이제 찍으려고 하는 형광이랑 FSC, SSC가 있고요. 옆에 볼티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볼티지가 형광의 진폭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파퓰레이션이 원하는 위치에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0부터 10의 5승이라고 하는 스케일의 값을 가지고 형광의 인터셉트를 조절을 할 건데요. 그 스케일에서 원하는 위치에 올 수 있게끔 이 볼티지라고 하는 항목을 조절을 해서 내 파퓰레이션을 원하는 위치에 올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FSC랑 SSC는 저희가 그냥 리니어로 봐요. 그래서 로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형광값은 로고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셀 사이클 찍는 거 있죠. 셀 사이클은 DNA 컨텐츠량 보는 거기 때문에 2N에서 4N으로 증가하는 거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10의 1승, 10의 2승 증가하는 로그 스케일로 보면 안 되고 리니어 스케일로 봐야 되니까 그때는 로그가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야지만 리니어로 보이실 거예요. 그때만 주의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어케지션 대시보트의 내용을 보면은 이벤트 퍼 세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벤트 퍼 세컨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유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장비는 정확하게는 파티클을 인식하는 장비예요. 근데 우리가 셀을 준비해서 러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셀을 인식해서 만나는 거나 셀이라고 다 간주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파티클을 인식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스레솔드 레이트가 이벤트 퍼 세컨이라고 표시가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샘플을 셀로 로딩을 할 거니까 초당 올라가는 이 이벤트 숫자를 보면은 초당 올라가는 세포 숫자가 지금 몇 개씩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뮤노페노타이핑 하실 때는 뭐 1000개, 2000개, 3000개 뭐 이렇게 올라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DNA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셀 사이클 찍으실 때는 초당 200개에서 300개 미만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CV 값이 작기 때문에 CV 값이 작아서 더 깨끗하게 샤프하게 보이니까요. 그 실험 하실 때는 조금 플로레이트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외의 실험은 뭐 2, 3,000개 올라가는 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스타핑 게이트 이벤트는 내가 지정한 세포 숫자가 있잖아요. 10,000개든 20,000개든. 그럼 그 숫자까지만 딱 멈추고선 멈추고 타겟 숫자까지만 되면은 멈출 거고요. 일랩스 타임은 이제 경과한 시간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튜브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튜브 만들어진 첫 번째 거에서 내 샘플에 맞게끔 세팅을 할 거예요. 세팅을 하고 그 세팅 값에 맞게끔 첫 번째 튜브를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팩스는 같은 볼티지로 모든 샘플을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튜브에서 세팅한 그 볼티지에 맞게끔 첫 번째 튜브를 저장하면 그 세팅값과 똑같은 튜브를 밑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넥스트 튜브를 눌러서 위에 세팅값과 동일한 튜브를 밑에 만드시는 거고요. 어콰이어 데이터는 여기다가 보여주세요라는 뜻이고 리코드 데이터는 저장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컨트롤 패널에 런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런을 누르고 여기다가 샘플을 꽂을 거예요. 근데 샘플을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화면에 안 보여요. 그 이유가 어콰이어 데이터를 눌러서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명령을 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반드시 샘플을 꽂으시면 꽂은과 동시에 어콰이어 데이터를 눌러서 내 데이터의 현상을 지금 내가 다시 어디에 위치에 놓이는지를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서는 리코드 데이터 누르고 리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액티베이션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어콰이어 데이터가 형성이 돼야지만 요거가 눌러져야지만 리스타트가 액티베이션이 되어지는데 내 샘플에 맞게끔 볼티지 세팅을 계속 바꾸실 거잖아요. 그러면 볼티지가 계속 변하는 거에 따라 그 해당하는 볼티지마다 계속 다시 찍힐 거예요. 그래서 세팅하는 중간에 계속 볼티지의 간격들이 생기면 그 간격들에 해당하는 볼티지에 해당하는 값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잔상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다시 어느 위치에 뜨는지가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볼티지 값을 변경하시면 리스타트를 눌러서 지금 내 샘플이 어느 위치에 보이는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어케이션 셋업에 보면은 스톱 뷰잉 게이트와 스토리지 게이트가 있는데요. 스토리지 게이트는 건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가 스토리지 게이트를 설정을 하면은 스토리지 안에, 저 스토리지 게이트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단만 저장하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지 게이트가 올 이벤트로 되어져 있으니까 올 이벤트를 저장을 할 건데요. 스토리지 게이트가 만약에 P1, P2 이런 식으로 게이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걸 지정을 하면 P1 안에 있는 단만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BC를 로딩을 하면 림포사이트, 모노사이트, 그래뉼러사이트 이렇게 보일 텐데 림포사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P1이라고 게이트를 쳤어요. 그런데 저 스토리지 게이트를 P1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 림포사이트 안에 있는 단만 저장을 해요. 근데 난 다음날 모노사이트와 그래뉼러사이트 분포를 보고 싶어도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타핑 게이트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스타핑 게이트 설정하면 설정한 게이트 안에 들어가는 다시 몇 개가 될 때까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샘플에다가 우리가 약물을 처리를 했을 경우 우리가 스티뮬러스 주는 그 약물에 도즈 디펜던트하게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타겟의 그 몰레큘들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반대로 내가 타겟으로 하는 몰레큘은 증가를 하지만 약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반대로 셀에다가는 사이토톡시시티가 높아져서 라이브 셀의 숫자가 샘플 간의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 있죠. 그러실 경우에는 살아있는 세포라고 간주되는 그 부분을 게이트를 치셔서 그 게이트 안에 들어가는 세포 숫자가 다 동일한 숫자가 될 때까지 샘플 간에 저장을 하시고자 하면 그 부분을 줄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스타핑 게이트를 설정을 하시고요. 스토리지 게이트는 설정 안 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벤트 투 리코드는 저장하고자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다운 드랍 하시면 여러 가지의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아닌 원하는 숫자 있으시면 그냥 타이핑 하시면은 그대로 찍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투 디스플레이는 여기 보여지는 세포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10,000개 정도는 보이게끔 해서 찍기는 해요.
저것보다 더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스트래티지라는 걸 그릴 거예요. 컬러 숫자가 많아지게끔 되면 그렇게 된 단계별로 봐야 되죠. 왜냐면 그래프에서는 총 2개지만 동시에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닷플랫이든 컨트롤 플랫이든 파라미터를 동시에 2가지만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장비는 총 14가지의 형광을 스테이닝하기 때문에 14가지의 형광을 스테이닝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건 2가지의 형광인지라 우리가 스트래티지를 그려가지고서는 그 안에 들어가게끔 계속 등위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따라가야지 돼요. 그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근데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파이널 타겟이 1%밖에 안 되면 지금 10,000개를 저장하라고 한 거에서 1%는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세포 숫자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저장하고자 하는 세포 숫자도 많이 하시면은 좀 파퓰레이션이 패턴을 좀 더 명확하게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르실 때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스타팅 타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시간으로 내가 타겟으로 하는 세포를 저장하기보다는 세포 숫자가 몇 개가 될 때까지를 기존으로 하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기능은 둘 중에 먼저 도달하는 곳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0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저장하고자 하는 이벤트 숫자가 지금 3000이에요. 근데 시간을 10초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10초보다 3000개에 먼저 도달하면 3000까지만 저장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숫자를 5만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시간을 5초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5만이 되기 전에 5초에 먼저 도달하면 5초까지만 저장하고 말아요. 그래서 먼저 도달하는 지점에서 멈추게끔 되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시간을 설정 안 해서 하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벤트 툴 리코더 타겟 숫자만 선생님들이 변경하셔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인스펙터 내용은 조금 이따 하고 여기 글로벌 시트에 보면은 이게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공간에는 공책의 종류가 2종류가 있어요. 글로벌 시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노멀 시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트는 튜브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밖에 못 봐요. 그리고 노멀 시트는 튜브를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실 때 우리가 노멀 시트에서 보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노멀 시트로 변경하는 거는 지금 요 인쇄 표시 되어져 있잖아요. 프린트 표시 되어져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노멀 시트로 변경을 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글로벌 시트로 변경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르는 걸로 시트 형태는 변경이 가능하세요. 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류는 요게 컨트롤, 닷플랫,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컨트롤 플랫인데 2가지는 동시에 파라미터를 2개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림이 보여져야지만 달라져요. 닷플랫은 점의 형태로 보일 거고요. 컨투어는 그 덴서티에 따라서 등고선의 형태로 보이게끔 될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이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경우는 특정 형광값을 나타내는 세포가 몇 개인지, 옆에 보면 지금 카운트로 보이시죠? 몇 개인지를 보여줄 거고 그거를 다 누적되어가지고서 누적된 피크 형태로 보여주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2가지로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이게 닷플랫이나 컨트롤 플랫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파퓰레이션이나 그 파퓰레이션을 지정을 하는 것, 영역을 지정을 하는 것을 게이팅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게이팅 하는 툴에는 요거는 클릭하는 대로 그려지는 폴리곤이라고 하는 게이트고요. 얘는 옆에 스퀘어로 그려지는 거, 요거는 쿼더런트. 히스토그램에는 인터벌 게이트만 이렇게 그려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을 여러 개를 스테이닝을 하면은 스트레치지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파퓰레이션들을 그리게끔 되잖아요. 저 파퓰레이션들 간에 상하 종속 관계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 상하 종속 관계를 보는 걸 하이어라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이어라키는 그래프를 그리고 우클릭하잖아요.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맨 첫 번째 줄에 Show Population Hierarchy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띄우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제가 아까 P1, P2, 쿼더런트, P3 같은 경우 지금 다 같은 등 위에 그렸기 때문에 얘가 일렬로 있는 거예요. 이게 종속되게 그리는 거는 조금 있다가 실제로 그림을 데이터를 찍으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튜브를 누르면 튜브에 해당하는 인스펙터 내용으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튜브 이렇게 인스펙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서 글로벌 시트 눌렀더니 글로벌 시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페이지 더 늘리고 싶으시면 버티칼이나 호라이즌 옆으로 늘리시든가 밑으로 늘리시고 숫자 늘리면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닷플랫 눌렀더니 닷플랫에 해당하는 인스펙터 내용으로 변경됐어요. 히스토그램 눌렀더니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인스펙터 내용이 끝에 더 생겨갖고 변경됐어요.
그래서 얘는 인스펙터의 내용은 해당하는 거 누르면 그거에 대한 속성의 내용으로 인스펙터가 계속 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세부 항목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해당하는 거 누르셔서 인스펙터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필요한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FSCA랑 SSCA라고 하는 항목으로 내 파퓰레이션 찾을 거예요. 내 타겟 파퓰레이션 제일 먼저 찾을 거예요. 그리고 답블라 또 그리고 싶으시면 해당하는 거 클릭하고 또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하나를 그렸는데 얘와 동일한 사이즈를 그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고 이 답블라서 여기 앞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옆으로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똑같은 게 만들어져요. 컨트롤 누르고 여기 빈 공간 드래그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 FSCA, SSCA로 내 타겟 파퓰레이션 찾을 거고 세포 사이즈를 보는 파라미터인 FSC에서 H 값과 W 값을 가지고 싱글렛 게이팅 한 번 더 할 거고요. SSC, 우리 세포 내부가 얼마나 단순한지 복잡한지를 보는 SSC 항목에서 H랑 W 갖고 싱글렛 게이팅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싱글셀에서 나오는 형광값만 갖고선 분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세포가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파티클로 인식해서 나오는 2배 이상이 되는 형광값은 진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3컬러 스테이닝을 했어요. 그럼 이 3컬러 스테이닝 했으면은 각각의 형광들의 이미션 파장들이 인접한 채널에 흘러 들어가는 걸 스피로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스피로버가 일어나는 걸 컴펜세이션을 해야지 되는데 그 컴펜세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형광들이 모두 만나는 경우의 수를 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세요. 그래서 답블라스로 그려서 확인을 할 건데요. FITC랑 제가 3컬러 형광이라서 FITC랑 P랑 한번 만나야 되고요. FITC랑 펄시P랑 한번 만나야 되고 P랑 펄시P랑 한번 만나게 되면 이 세 가지 형광 모두 다 한 번씩 만났죠. 그래서 저는 오늘 3컬러 스테이닝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3개밖에 안 그렸어요. 4컬러 스테이닝 하시면 그래프를 6개 그리셔야지 되고요. 5컬러 스테이닝 하시면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건 10개로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래프는 그려야 되는 개수는 많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컴펜세이션 하시는 게 네거티브랑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의 센터와 센터를 맞추는 거예요. 쉽게 하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줄 맞추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컴펜세이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형광의 스케일이 0부터 10의 5승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옛날에 칼리버 써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픽스 칼리버. 0보다 밑에 생기는 닷은 밑으로 빠져갖고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안 생기게끔 하면 좋긴 한데 하다가 보면은 밑으로 빠지는 닷들이 있어요. 그 0보다 밑으로 빠지는 닷들을 지금 요 프로그램에서는 다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바이 익스포넨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리니어와 로그 스케일이 합작이 되어져 있는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찍을 수 있는 바이 익스포넨셜 디스플레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선 할 거예요. 데이터를 다 찍고 난 다음에 그걸 설정을 해도 보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튜브마다 다 선생님들이 설정하셔야 돼서요. 찍기 전에 맨 처음에 설정을 해놓고선 데이터를 찍으시면은 그 값이 다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찍히는 위치에 따라 스케일을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할 거예요. 그럼 답블랏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 닷에 해당하는 인스펙터 내용으로 이게 변경됐죠. 첫 번째 플랫에 해당하는 이 탭을 누르면 바이 익스포넨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 X축, Y축 다 모두 다 형광 파라미터가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X축과 Y축 모두에다가 바이 익스포넨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FITC, P, 펄시피 사이 5.5가 어떤 마커인지 이름을 달고 싶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뮤놀로지를 많이 하는 방 같은 경우는 CD4를 형광 종류별로 갖고 계시는 방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트를 찍고 내일은 저 세트를 찍었는데 그러면은 같은 형광 사진, 같은 마커를 찍었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선생님들이 라벨링을 해놓으실 수가 있는데 그 라벨링 하는 것을 레이아웃 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메뉴바 중에서 익스페리먼트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익스페리먼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으로 떠요. 여기서 FITC가 CD3인지, P2가 CD4인지, 펄스피 사이 5.5가 CD8인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라벨링을 할 수 있어요. 이 레이아웃도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셔도 되고 맨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찍으면서 볼 텐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장비 설명할 때 여기 SIP 부분을 설명을 안 했어요. 여기가 이제 샘플 인젝션 포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서포트 암이라고 불러요. 서포트 암을 옆으로 제끼면 이제 나중에 여기 장비 앞에 가까이 오시면 아시겠지만 징징징징 소리가 나요. 징징징징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요 관이 은색 관이 굉장히 두꺼워요. 저 두꺼운 관으로 저렇게 두껍게 샘플 플로우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두꺼운 관 안에 관이 하나 더 있고요. 그 관의 센터로 샘플 플로우가 흘러 들어가는데 그 정 가운데 있는 관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어쨌든 안에 이너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너관과 지금 요 아우터관 사이에는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간에 백큐미 걸려가지고선 웨이스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징징징징 요 소리가 그 백큐 걸어주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이드암 옆으로 제치면 지금 여기 있는 DW가 점점점 줄어갔거든요. 지금 계속 백큐미 걸려서 웨이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을 꽂으셨어요. 샘플 꽂으려면 이 서포텀을 반드시 옆으로 제쳐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샘플 꽂고 놔두면 계속 샘플이 지금 웨이스트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반드시 샘플을 꽂으시면 바로 서포트함을 제치셔야지만 되세요. 그럼 여기 컨트롤 패널에 보면은 이제 프라임이랑 스탠바이랑 런이라고 있어요. 스탠바이는 당연히 지금 아무것도 작동 안 하는 스탠바이 상태고요. 프라임을 누르게끔 되면은 여기 플로우 셀에 에어 버블이나 찌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프라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을 누르실 때에는 사이드암을 옆으로 제치시고요. 프라임을 누르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위에 있던 에어버블이나 찌꺼기들이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제가 서포트함을 옆으로 제쳤으니까 지금 백큐믹이 걸려가지고서 웨이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포트함을 제치고 프라임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선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할 때는 거의 서포트함을 옆으로 제치고 하기는 해요. 프라임이 한 20초에서 40초 사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얘가 완료가 되면은요, 자동으로 스탠바이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은 항상 선생님들 실험하실 때 처음에 한 2번 정도 하셔가지고서는 그 에어버블이나 찌꺼기 없애주시고 난 다음에 하실게요. 지금 프라임 한 번 더 누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플로레이트가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있어요. 로우가 아마 분당 12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거고요. 미디움이 한 35, 그리고 이제 하이가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 흘러요. 근데 지금 어쨌든 흐르는 볼륨이 거의 2배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게 싫으시면은 하나 별로 로우 상태에서 조금만 미세 조절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지금 맨 끝에 보시면 샘플 파인 어드저스트라고 해서 밸브가 있어요. 얘가 오른쪽으로 5번 돌아가고요. 왼쪽으로 5번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5번이 다 돌아가면 지금의 플로우 레이트보다 2배 이상 흐르는 거고요. 왼쪽으로 5번이 다 돌아가면 지금의 플로우 레이트보다 2분의 1로 흐르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조절하고 싶으실 때 저걸 누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프라임 눌러서 2번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에어버블이나 찌꺼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샘플을 실제로 러닝을 할 거기 때문에 버튼을 런으로 누르고 시작을 할게요. 제일 먼저 세팅을 할 때에는 언스테인드 샘플 갖고선 세팅한다라고 했어요. 제일 경제적인 샘플이고 선생님들이 준비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언스테인드 갖고 하시는 거예요. 샘플 빼고 언스테인드 꽂고 서포트함 제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런을 눌렀기 때문에 지금 샘플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안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화면에 보이게끔 하려면 어퀘지션 대시보트에서 어콰이어 데이터를 눌러야지만 여기 화면에 보여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 라인, 오른쪽 끝 라인에 진하게 보이고 다시 이렇게 보이죠. 그럼 지금 볼티지에서 비드가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볼티지가 너무 세서 그런 거니까 볼티지를 줄이셔야지 앞쪽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 볼티지를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도 나오고 슬라이드도 나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화살표는 하나씩 누르면 1씩 줄어들고요. 컨트롤 누르고 누르면 10씩 줄어들어요. 이렇게 볼티지를 변화줬더니 잔상과 아까 거에 볼티지 해당했던 거와 지금에 해당한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리스타트 눌러서 지금이 여기 위에 보이는 거 보시고 SSC도 지금 좀 높죠. SSC도 볼티지를 좀 낮춰주도록 할게요.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FSC에 비해서 SSC가 조금 더 컥컥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같은 볼티지를 줄여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내 샘플 요 가운데 위치 예쁘게 잘 오죠. 그래서 요 정도 볼티지 세팅 조절하시면 되세요. 근데 뭐 저는 오늘
일종의 셀러인과 비슷하게 비드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메인 파퓰레이션이 예쁘게 보이면 되는데, 조직일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게 다 보여야 되니까 지금의 이렇게 덴스하게 하나만 가운데 오게끔 하시면 안 되고 모든 파퓰레이션이 안쪽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샘플이 만약에 호모지니어스한 게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되어져 있는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샘플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미리 좀 아셔야지 그 모양이 찾아지게끔 볼티지 세팅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WBC면 림포 모노 그래뉼이 나와야 되니까 그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볼티지를 조정하셔서 내 파퓰레이션을 찾아야 되는 거고, 다른 조직이라고 하시면 뭐 엔도셀리어스, 에피셀리셀 같은 것도 다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볼티지 세팅 하셔야 되세요. 근데 비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메인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얘보다 딱 더블 2배 되는 사이즈에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비든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셀은 더 할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보시고선 잘 하시면 되세요. 그럼 내 메인 파퓰레이션 타겟을 게이트를 쳐볼게요. 원하는 게이트 모양 선택하시고 그래되는 그래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장비에서는 같은 색깔을 띠는 게 같은 세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세포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요번에 두 번째 가서 요 파퓰레이션에서 싱글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두 번째 가서 그릴 건데 딱 보셔도 W 값이 일정하고 작은 얘네들이 싱글이고 얘보다 2배 되는 위치에 있는 요 애들은 더블릿이고 어리게이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요 부분만 게이트를 칠 건데 그래프 클릭하시면 그래프에 해당하는 인스펙터 내용이 옆에 뜨죠. 그러면 밑에 보면 파퓰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P1만 보이게끔 하시면 선생님들 싱글 그리기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P1 게이트 모양 선택하시고 하이어라키에서 P1 클릭하시고 여기 게이트 모양에서 네모난 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W 값이 위로 높으면은 더블릿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로는 되게 타이트하게 치시고 밑으로는 조금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으세요. 여기서 다시 P2만 보이게끔 하면 더 깨끗하게 안 보이게끔 하고 P2 클릭하시고 원하는 게이트 모양 선택하고 위에 가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헷갈리셔서 선생님들이 어디를 싱글로 못하겠다 하시면 전 단계 것만 보이게 하면 훨씬 더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클릭하셔서 인스펙터에 있는 걸로 표시하셔도 되고요. 그래프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우클릭하시면 Show Populatio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여기서 P2로 바꿔주셔도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편하실 대로 싱글렛 게이팅 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형광값은 싱글 셀에서 나오는 것만 본다고 했어요. 이 그래프 전체 선택하셔서 여기서 우클릭하셔서 쇼 파퓰레이션을 P3로 하셔서 우리는 싱글에서만 나오는 형광값만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언스테인드 샘플을 제가 러닝을 했어요. 그럼 언스테인드 샘플이 언스테인드 위치에 네가티브 파퓰레이션 위치에 올 수 있게끔 형광 볼티지 값을 세팅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 10의 2승과 3승 사이에 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10의 2승 안쪽으로 올 수 있게끔 볼티지 값을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FRTC 볼티지도 좀 낮추고요. P 볼티지도 낮추고 풀스피 사이 5.5 볼티지를 좀 낮춘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FITC랑 P랑 이렇게 10의 2승 안쪽에 네가티브 위치에 왔고요. 풀스피 사이 5.5도 안쪽에 와서 이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스탑 어콰이어링 하고 잠깐 샘플 뺀 다음에 이걸로 볼티지 세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셀의 샘플 중에서 타겟 샘플에서 이 멀티컬러 스테이닝에서 거기서 나오는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네가티브 샘플 갖고서는 볼티지 세팅을 했지만 지금 이 볼티지 세팅 값에서 우리가 샘플 중에서 마커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가장 높은 샘플이 안티바디가 가장 많이 붙었을 거기 때문에 형광 인텐시티가 가장 높을 거예요. 그렇게 간주되는 샘플을 하나 픽하셔가지고 그 샘플을 꽂아서 네가티브를 기준으로 해서 형광값을 세팅해 놓은 저 볼티지에서 내가 샘플을 러닝을 했을 때 네가티브랑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이 지금 저 스케일 안에 다 들어와야지 우리는 그 값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이 10의 5승을 넘어가면은 그 값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티브 샘플로 세팅을 해놓은 저 볼티지, 형광 볼티지 값에서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이 10의 5승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적정한 파지티브 위치에 그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이 뜨는지를 한 번 더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볼티지 컨펌을 반드시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샘플 가지고선 다시 어콰이어 해서 봤더니 지금 보시면 네가티브는 동일하게 다 2승 안에 다 뜨고요. 파지티브의 위치가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쯤에 뜨니까 네가티브랑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이 지금 볼티지 값, 세팅 값에서 다 두 개가
다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찍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언부터 싱글 찍으면서 컴펜세이션에서 샘플에다 그 값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네거티브를 설정을 한 볼티지 값에서 지금 거기서 파지티브 값이 1250을 넘어갔다. 그러면 볼티지를 줄이시면 되세요. 그러면 네거티브 파퓰레이션은 점점 0보다 밑으로 빠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바이스포넨셜 디스플레이로 우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0보다 밑으로 빠지는 모든 값을 얘가 보여줄 거고 스케일의 폭을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파지티브가 1250을 넘지 않게끔 세팅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제 볼티지 컨펌 끝났으니까 우리는 언부터 싱글을 찍어가면서 컴펜세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언스테인드 샘플 꽂아가지고 서포트함 냅두고 여기 이름을 언으로 변경하고 acquire 데이터 눌러서 볼게요. 제가 지금 그러면 여기 스타핑 게이트를 오리벤트가 아닌 P3 싱글셀이 3000개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바꿔볼게요. 리코드 데이터 누르면 여기 P3 안에 들어가는 파퓰레이션이 3000개가 될 때까지 모든 숫자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오리벤트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할 건데 플로우 레이트가 낮아서 초당 올라가는 속도 숫자가 낮아서 좀 빨리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세팅값과 동일한 튜브를 밑에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넥스 튜브를 누를 거고요. 넥스 튜브는 FITC만 스테이닝한 샘플이에요. 우리가 3컬러로 FITC랑 P랑 폴시피사이 5.5랑 세 가지를 멀티컬러 스테이닝한 샘플을 관찰하고자 했기 때문에 각각 형광을 하나씩만 스테이닝한 샘플이 필요해요. FITC만 스테이닝한 거, P만 스테이닝한 거, 폴시피만 스테이닝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FITC만 스테이닝한 샘플 러닝을 했어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튜브가 빈 튜브였다가요. 데이터가 저장이 완료되면 옆에 이렇게 디스크 모양이 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얘를 누르면 여기 데이터가 보일 테니까 그걸로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펜세이션 하는 동안 잠깐 DW 꽂아갖고 샘플 라인이 그냥 청소될 수 있게끔 제가 잠깐 꽂아 놓을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티컬러로 스테이닝한 샘플에서는 그 멀티컬러에 해당하는 형광들 하나하나씩 싱글로만 스테이닝한 샘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FITC만 스테이닝한 샘플을 러닝을 했죠. 근데 FITC만 스테이닝한 샘플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FITC 네거티브랑 파지티브랑 두 가지 파퓰레이션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션 파장이 인접한 채널에도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스피로버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FITC만 스테이닝 샘플 네거티브랑 파지티브만 보일 줄 알았더니 인접한 채널인 P랑 펄시피 사이 5.1 채널을 같이 동시에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P에도 FITC가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더블 파지티브처럼 또 FITC가 펄시피 사이 5.5에도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더블 파지티브처럼 보여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피로버가 돼서 인접한 채널에서도 이렇게 파지티브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컴펜세이션을 해야 되는데 컴펜세이션을 하는 정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네거티브랑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의 센터와 센터가 맞을 때까지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사이토미터 탭에서 컴펜세이션 탭을 가지고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컴펜세이션 탭 보시면 FITC가 P2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P2에서 FITC 값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컴펜세이션 탭 보시면 첫 번째가 플로로크롬이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퍼센트 플로로크롬이고요. 스펙트럴 오버랩 값은 플러스 값밖에 없어요. 그래서 FITC가 P2에 흘러 들어가서 우리는 P2에서 FITC를 빼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상에서는 P2에서 빼야 되는 FITC 값을 올려주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면 0.1씩 올라가고요. 컨트롤 누르고 누르면 1씩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컴펜세이션이 되고 있어서 저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얘를 조절을 하면 얘네들도 다 영향을 받아요. 컴펜세이션 값이 다 캐스케이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정도 조절하시면 되는데 육안으로 네거티브랑 파지티브 파퓰레이션 센터와 센터를 맞추셔도 되고 잘 못하겠다 하시면은 쿼더런트를 이 네거티브 파퓰레이션의 센터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파지티브 파퓰레이션 센터를 맞추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일단은 쉽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뉴얼상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하는 건 네거티브 파퓰레이션의 민값과 상대 채널에 끼어 들어간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의 민값이 동일해질 때까지 컴펜세이션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의 민값이 맞아야 되잖아요. 민값, 지오민, 뭐 미디안 값 이런 것은 우리가 스태티스틱스라고 불러요. 그럼 스태티스틱 창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프 지금 FITC랑 P가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두 번째 줄에 크리에이트 스태티스틱 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띄워져요. 제가 지금 FITC랑 P가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 스태티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FITC랑 P에 해당하는 스태티스 값의 민값을 보여줬어요. 뒤에 가서 FITC랑 펄시피 여기서 스태티스 값을 누르면 이 두 가지 형광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스태티스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잖아요. 에딧 스태티스 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띄우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서 헤더에 해당하는 내용들 선생님들이 다 더 클릭하셔서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넣으시고 없애고 싶으신 거 있으면 체크박스 없애시면 되고요. 퍼플레이션도 눌러서 여기서 없애시고 싶은 항목들 있으시면 없애고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누르시면 되고요. 스태티스 값도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하고 싶으신 거 누르시면 되고 없애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태티스로 만든 이 항목을 가져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스태티스 누르고 우클릭하시면 익스포트 스태티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얘를 클릭하시면은 CVS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SV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 CSV 파일은 엑셀 가면 열리죠.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필요하시면 뭐 다른 그래프 더 그리셔도 되세요. 계산할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컴펜세이션을 마저 하면 정확하게 보면 여기 네거티브 파퓰레이션의 민값과 상대 채널에 끼어 들어간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의 민값이 동일해질 때까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상대 채널이니까 FIT 스테이닝한 샘플이지만 상대 채널인 P2의 민값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4번의 민값은 15고 P5 파퓰레이션의 민값이 19예요. 그럼 지금 15 대 19죠. 한 4 정도 차이 나요. 육안으로 맞춰서 4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일단 매뉴얼상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조금 안 맞는 거라서 여기서 조금만 늘려서 저 19가 15가 될 때까지 컴펜세이션을 마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5 대 15로 딱 맞았죠. 이 정도로 원래 컴펜세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탭은 가서 매뉴얼로 한 번 더 컴펜세이션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그림 그리고 노란색이 잘 안 보여서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ITC만 스테이닝한 샘플이니까 네거티브, 파지티브 두 개만 보여야 되는데 인접한 채널인 펄시피 사이 호점에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더블 파지티브 영역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럼 컴펜세이션은 센터와 센터가 맞을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네거티브 플레이션의 민값과 상대 채널에 끼어 들어간 파지티브 플레이션의 민값이 동일해질 때까지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태티스틱 띄웠어요. 그러면 상대 채널이니까 FITC만 스테이한 거지만 상대 채널이니까 펄시피 사이 5.5에 해당하는 민값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P6의 파퓰레이션의 민값은 31이고요. P7의 파퓰레이션의 민값은 63이에요. 그럼 이 63이 31이 될 때까지 컴펜세이션 하셔야 되는 거예요.